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 증시를 예측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어버렸을까요? 관세, 금리, 부채, AI?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는 진짜 상승이라며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가 되면서 경제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지금은 증시가 AI로 인하여 모멘텀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증시를 보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우상향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AI로 인하여 증시가 너무 과열이 되었고 증시가 골고루 오르면서 상승을 한 것이 아닌 AI 섹터로만 집중적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으로 증시에도 양극화가 무척이나 많이 진행이 되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GDP 대비하여 볼 때에도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큰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하락을 한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증시라는 게 지금 너무 옳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도 큰 변동성을 줄 수 있으며 그 낙차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이런 것도 한번 관심 부탁드리고, 영상 내용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국 부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채? 그게 왜? 부채 그거 인플레이션으로 녹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채는 어차피 다 높은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이제 와서 이슈가 될까?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미국은 부채가 GDP 대비하여 120%를 초과하며 다양한 신용 리스크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고 과거 1946년 2차 대전 직후에도 GDP 대비하여 119%라는 높은 부채를 보유한 적도 있었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게 된다면 당시 미국은 10년 만에 부채를 6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인 것이었죠. 물가가 오르면 부채가 줄어들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과거의 연봉과 지금의 연봉을 비교하자면 지금의 연봉이 높을 것이고, 이것은 연봉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들도 비슷하게 현 시점이 과거보다 높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화폐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당시의 큰 부채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작아지는 효과를 보았던 것이고, 실제로 미국은 1946년부터 1956년까지 평균 4.2%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이 기간 동안 GDP 대비하여 부채 비율은 119%에서 63%까지 하락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쉽게도 현재는 과거의 방식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무척이나 낮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4.5%에 달하여 정부가 높은 이자 비용을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만큼 높은 금리로 인하여 정부의 이자 부담은 증가하여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를 상회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만 부채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며, 즉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면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녹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2% 이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와 같은 상황이 나오기 힘들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과연 무엇인가? 이건 말이죠. 첫 번째는 바로 성장 전략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이러한 미래산업 중심 산업 육성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공급망을 분리하여 제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부채 비율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죠. 즉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버려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전략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표면적으로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은 상태를 방치하고 있음으로써 실질 금리를 음의 영역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 보유자들은 실질 손실을 보기는 하겠지만 정부는 채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되어버립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내년에 미국이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는 M0 통화량 대비하여 약 3% 고평가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계속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주가는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선거 전에 주가가 급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집권 세력의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전략적으로 유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왜 90일을 유예를 했을까 생각을 본다면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내 다시 관세 이슈를 부각을 시켜주면서 주가를 억제한 뒤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선거 직전에는 경기와 주가가 상승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현 경제 상황에서는 중요한 점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약 9.2조 달러이며 2025년 재정 적자까지 감안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총 10조 달러 이상의 국채 발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국채를 낮은 금리로 재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은 안정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3%에 받을 수 있던 사람이 만기가 도래하여 5%로 대출을 갈아타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미국 정부도 같은 원리로 인하여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찾는 것은 절실할 것이며 2025년 3월 관세 이슈가 떠오르자 국채 금리는 일시적으로 4.8%에서 3.8%까지 하락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처럼 미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세 등 외부 충격을 활용하여 10조 달러 국채를 찍어내기 전 국채 금리를 낮추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총 1경 4천조에 달하는 부채를 결국 낮은 금리로 재발행을 할 것이고 또는 상환을 시도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 증시의 방향은 어떻게 정해지게 될까요? 그 전까지는 주가가 흔들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기와 주가를 부양을 하는 시점이 오게 되어버린다면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성장률이 국채 금리를 웃돌고 인플레이션 효과가 더해지게 된다면 미국의 국채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는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이며 반드시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국채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선거 전 경기와 자산 시장에 부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복합적인 전략 외에는 거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안이 아니라면 경기 침체를 일부러 만들거나 올해 안에 관세 전쟁을 다시 발생을 시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즉 세계적으로 전쟁이 크게 한번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에는 호재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가와 과도한 거품이 끼어 있거나 끼게 되는 것들을 억제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5월
4월 초반 중반처럼 좋은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되어버린다면 S&P 500 지수가 M0 통화량 대비하여 60% 이상 거품이 끼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이 거품이 내년 미국 선거를 앞두고 터지게 되어버린다면 선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관세 전쟁 이슈나 지정학적 긴장을 발생을 시키버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악재로 국채 금리를 낮추고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최선이 될 것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금리로 미국 국채를 발행하고 주가는 통화량 대비하여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가 내년 선거 전에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게 되어버린다면 참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조정을 올해, 그것도 90일 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 이러한 것들에 맞춰서 조정이나 하락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